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다시 뒤집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 8,000선을 회복했고요. 삼성전자는 8.97% 오른 32만 2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무너졌던 30만 전자를 하루 만에 회복한 겁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다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온 단기 반등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 삼성전자 급반등의 이유, 외국인 수급의 미심쩍은 부분, 젠슨 황과 전영현 부회장의 회동, HBM4E와 HBM5 협력,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에서 꼭 확인해야 할 조건까지 차분하게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오른다고 무조건 흥분할 때도 아니고 어제 빠졌다고 무조건 겁먹을 때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반등의 질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12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8,096.93에 마감했습니다. 상승률로는 8.18%였습니다. 어제 7,484까지 밀렸던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8,000선을 회복한 겁니다. 코스닥도 6% 넘게 오르면서 967.81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고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나온 겁니다. 이틀 사이 시장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흔들렸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수급을 보면 기관이 코스피에서 2조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반등의 중심은 기관이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2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도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등은 외국인이 대규모로 돌아와서 만든 장이라기보다는 기관의 저가 매수와 낙폭과대 반등이 만든 장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오늘 시장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흐름도 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8.97% 오른 32만 2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29만 500원까지 밀리면서 무너졌던 30만 원 선을 단숨에 회복했고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반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30만 원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투자자 심리선에 가까웠거든요. 30만 원이 무너지면 이제 진짜 하락 추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커지고요. 다시 30만 원 위로 올라오면 어제 투매가 너무 과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살아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2만 원대까지 올라온 건 일단 어제의 공포를 상당 부분 되돌린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32만 원을 회복했다고 해서 모든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건 이 가격 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가격은 회복됐습니다. 이제 수급이 따라와야 합니다. 오늘 반등이 나온 가장 큰 배경은 미국 반도체주의 반등입니다. 어제 폭락의 출발점은 미국 반도체주 급락과 금리 우려였습니다. 브로드컴 쇼크 이후 AI 반도체 고평가 논란이 커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흔들렸죠. 그런데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반도체주가 반등했습니다. 이게 국내 반도체주에도 바로 안도감을 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한국 안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TSMC, 그리고 미국 AI 데이터 센터 투자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무너지면 한국 반도체도 흔들리고요. 미국 반도체가 반등하면 국내 반도체도 바로 안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상승도 미국 반도체주의 반등과 글로벌 위험 심리 완화가 같이 만들어준 흐름입니다. 환율도 오늘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2.9원 내린 1512전 1원에 마감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환율이 1530원대에 있었고 장중에는 1550원 근처까지 걱정하던 분위기였죠. 그런데 오늘 환율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외국인 수급 부담이 조금은 완화됐습니다. 물론 1512원도 낮은 환율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등세가 진정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살 때 주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원화가 계속 약해지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도 달러 기준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돼야 외국인이 한국 대형주를 다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환율 하락은 삼성전자 반등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오늘도 코스피에서 2조 원 넘게 팔았다는 점을 보면 아직 완전히 돌아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반등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코스피는 8%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9%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은 2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순매도 규모도 굉장히 커졌죠? 이건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외국인이 진짜 돌아온 반등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최근 외국인 매도를 한국 증시에서 완전히 떠나는 움직임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 급등 이후 차익 실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환율과 금리 리스크 관리 성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려면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야 합니다. 오늘은 기관이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단계는 외국인이 더 이상 강하게 팔지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오른 점도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15.91% 급등하면서 221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무너졌던 200만 닉스도 하루 만에 회복했죠. 삼성전자도 강했지만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이건 시장이 여전히 HBM 현재 공급 우위는 하이닉스 쪽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한다는 건 AI 메모리 사이클 자체를 시장이 버린 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오르면 시장은 HBM 경쟁에서 승자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AI 메모리 시장 전체가 다시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반등이 의미 있으려면 삼성전자 혼자 오르는 것보다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같이 움직이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흐름도 중요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민호공업,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가 같이 움직인다는 건 시장이 단순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보는 게 아니라 설비 투자와 밸류체인 확산까지 다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진짜라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공정 장비, 후공정 패키징 장비, 검사 장비, 소재와 부품, 전력 인프라까지 필요합니다. 진짜 대세장은 대장주 하나만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돈이 주변으로 퍼집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와 코스닥 소부장이 같이 반등한 건 어제의 폭락이 반도체 사이클 붕괴라기보다 과열 해소였다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장면입니다. 다만 이 흐름이 하루짜리인지 며칠 더 이어지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 방한 마지막 공식 일정에서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이번 방한 기간 동안 SK, 현대차, LG,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큰 주목을 받았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삼성보다 SK와의 파트너십을 더 중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이 출국 전 전영현 두 회장과 만나면서 이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차세대 HBM 공급 확대, HBM4E, HBM5, 그리고 선단 공정 기반 파운드리 협력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HBM에서 단순히 기술 발표가 아니라 엔비디아와의 실제 협력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전영현 부회장의 발언도 중요했습니다. 전 부회장은 황 CEO와 오랫동안 협력해왔고 이번에 가장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HBM4E와 HBM5 같은 첨단 AI 메모리 분야에서 장기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많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부터 HBM4와 소캠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여기서 시장이 봐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입니다. 올해 HBM4와 소캠 공급이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진행되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년 이후입니다. HBM4E와 HBM5가 엔비디아 로드맵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진짜 재평가를 받으려면 현재 공급과 미래 기술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올해 물량이 나오고
내년 기술 협력이 이어져야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E와 HBM5 이야기도 짚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4E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BM4E는 HBM4보다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한 차세대 제품입니다. 핀당 속도도 더 올라가고 AI 가속기 성능이 높아질수록 더 빠른 메모리와 안정적인 열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HBM5에서는 삼성전자가 HPB, 즉 열을 분산하고 방출하는 구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메모리는 속도만 빨라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열을 제대로 빼지 못하면 성능이 떨어지고 안정성이 흔들리고 수율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삼성전자가 HBM5에서 열 관리와 2나노 베이스 다이 파운드리 공정까지 묶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 그림이 실제 고객 채택으로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는 HBM에서 후발주자가 아니라 차세대 기술로 판을 바꾸려는 회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HBM4E, HBM5, 파운드리 협력 뉴스는 분명히 좋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가려면 시장은 항상 숫자를 요구합니다. 샘플 공급은 시작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고객 인증, 양산 물량, 수율, 마진,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E와 HBM5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도 실제 물량이 늦어지거나 수율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HBM4와 소캠 공급이 안정적으로 늘고 내년 HBM4E와 HBM5 협력이 구체화되면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좋은 기술을 말하는 단계에서 좋은 기술을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반등은 좋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적과 수급이 따라오는지입니다. 파운드리 이야기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전영현 부회장은 4나노와 8나노에서 필요한 자율주행 칩, 그리고 엔비디아의 엑셀러레이터 칩 관련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 협력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 부분은 삼성전자 재평가에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잘하는 회사로 남으면 시장은 계속 메모리 사이클에 맞춰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D램 가격이 오를 때는 좋아하고 공급 과잉을 걱정할 때는 할인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HBM과 파운드리, 패키징, AI 반도체 생산 협력이 같이 연결되면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더 넓은 역할을 하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운드리는 아직 삼성전자의 숙제입니다. 수율, 고객 신뢰, 선단 공정 경쟁력에서 더 보여줘야 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와의 협력 범위가 메모리를 넘어 파운드리로도 연결된다면 이건 장기적으로 할인 요인을 줄이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할 뉴스는 삼성의 AI 대전환 선언입니다. 삼성은 전 계열사 업무 영역에 AI를 본격 도입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도 공식 도입하고 사장단과 임원진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진행하고 각 관계사의 AI 전담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뉴스는 삼성전자 주가를 하루 움직이는 재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에는 제품만 AI로 바뀌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일하는 방식도 AI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개발, 제조, 마케팅, 지원 업무 전반에 AI를 적용하면 생산성 개선과 의사결정 속도 향상, 공정 최적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수율과 속도의 싸움입니다. AI를 제조와 개발에 제대로 접목하면 중장기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를 파는 회사이면서 동시에 AI를 쓰는 회사로 바뀌는 흐름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32만 2천 원 마감은 분명히 강한 반등입니다. 어제 29만 5,500원에서 하루 만에 32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안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확인할 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지 않으면 삼성전자 반등은 중간중간 매물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오늘 환율이 1,512원대로 내려온 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다시 1,530원대로 튀면
외국인 매수는 또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반도체주입니다.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가 계속 버텨야 삼성전자 반등도 신뢰를 얻습니다. 네 번째는 HBM 협력 부채화입니다. 전영현 부회장과 젠슨 황 회동 이후 실제 공급 물량과 일정이 얼마나 부채화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의 대응은 달라야 합니다. 오래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어제 폭락만 보고 모든 흐름이 끝났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늘 반등이 그걸 어느 정도 보여줬죠.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방향, HBM4와 HBM4E, HBM5 협력, D램과 낸드 가격 회복, 파운드리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등했다고 바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변동성 지수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고 외국인 매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오늘 급등을 보고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 눌림에서 수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32만 원 위에서 버티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고 HBM 협력 뉴스가 숫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하루는 서킷 브레이커, 다음 날은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는 장에서는 뉴스 하나만 보고 따라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종목이 단순 단등인지, 어떤 종목이 실제 수급이 붙는 주도주인지, 외국인과 기관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빠르게 정리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시장 흐름과 관심 종목 신호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전력인프라처럼 돈이 움직이는 구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확인 후 입장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급변동장에서 혼자 뉴스와 차트를 다 쫓아가기 어렵다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반등은 분명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어제 29만 500원까지 무너졌던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32만 2천 원으로 올라왔고 코스피도 다시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반등, 환율 안정, 기관의 강한 매수, 그리고 젠슨 황과 전영현 부회장의 회동까지 여러 재료가 동시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고 시장 변동성은 높고 HBM 협력은 이제부터 물량과 수율, 마진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반등을 보고 무조건 안심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어떤 돈이 삼성전자에 다시 붙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블랙 먼데이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재평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실제로 열 수 있는지는 HBM4 공급, HBM4E와 HBM5 협력, D램과 낸드 E,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결정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 이후 진짜 주도주가 어디로 확산되는지 반도체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